헤어진 그 사람이 나를 그리워하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헤어지기 전 과거 상황을 보여줄 거고, 두 번째는 현재 그분의 마음, 세 번째는 장애물이나 문제점, 네 번째는 미래 가능성, 다섯 번째는 최종 조언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완드 2번 카드예요. 카드를 보시면 한 남자가 성벽 위에서 지구본을 들고 있죠. 이 카드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의미예요. 과거 여러분과 그분의 관계에서 그분이 뭔가 다른 계획이나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사람처럼 그분도 연애 외에 다른 것들을 고려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평소에 미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획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이런 모습이 더 이해가 안 되셨을 수도 있겠어요. 두 번째 카드는 완드 8번 카드가 나왔어요. 카드 속에 8개의 막대기가 빠르게 날아가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 카드는 빠른 진행과 변화를 의미해요. 현재 그분은 새로운 환경이나 상황에 적응하느라 바쁜 상태예요.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서 정신없이 적응하는 신입사원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추억이나 감정을 돌아볼 여유가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그분이 의도적으로 바쁘게 지내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마치 아픈 마음을 달래려고 일에만 집중하는 것처럼요. 세 번째 카드는 황제 카드예요. 카드 속 황제가 왕자에 앉아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이 카드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의미가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그리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자존심이에요. 황제처럼 한 번 내린 결정을 바꾸기 싫어하는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특히 남자분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심리인데 자신이 먼저 연락하면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대기업 사장이 한 번 내린 결정을 쉽게 번복할 수 없는 것처럼 그분도 비슷한 심리 상태에 있어요. 네 번째 카드는 죽음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 이름 때문에 놀라실 필요 없어요. 죽음 카드는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거든요. 카드를 보시면 기사가 말을 타고 가는 모습인데 이는 받아들여야 하는 변화를 나타내요. 앞으로 그분에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지금은 바쁘게 지내고 자존심 때문에 연락하지 않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마치 계절이 바뀌듯이 자연스럽게 변화가 올 거예요. 대략 2-3달 정도 후에는 그분의 마음가짐이 지금과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5번째 카드는 펜타클 8번 카드예요. 카드 속에서 장인이 열심히 작업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 카드는 꾸준한 노력과 인내를 의미해요. 전체적인 결론은 이래요. 그분이 여러분을 완전히 잊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고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기 어려운 상태예요. 시간이 지나면 마음의 변화가 있을 텐데 그때까지는 여러분도 자신만의 일에 집중하는 게 좋겠어요. 마치 장인이 작품을 완성하듯이 여러분도 자신을 발전시키는 시간으로 보내세요. 5장의 카드를 전체적으로 보면 재미있는 패턴이 보여요.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완드 카드가 2번 나왔는데 완드는 막대기 모양으로 행동과 의지를 나타내는 카드예요. 이는 그분이 여전히 뭔가를 하려는 에너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황제와 죽음 카드가 나온 건 현재는 고집스럽지만 결국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돼요. 마지막 펜타클 카드는 동전 모양인데 이는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결과를 의미해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는 느낌이 강해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말씀드릴게요. A 상황인 분들, 즉 아직도 그분을 많이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지금 연락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대신 자신의 일이나 취미에 집중해서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시간으로 보내세요. B 상황인 분들, 즉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을 정리하신 분들은 그 마음가짐을 유지하시면 돼요. 하지만 완전히 문을 닫지는 마세요. 언제든 자연스럽게 인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남겨두시길 바래요. C 상황인 분들, 즉 새로운 만남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카드 메시지를 종합해보면 그분의 마음에도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떤 선택을 하시든 여러분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헤어진 그 사람이 나를 그리워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리딩해 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과거 두 분의 관계를 보여줄 거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현재 마음 상태, 세 번째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네 번째는 상대방의 미래 행동 가능성, 다섯 번째는 최종 조언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나온 카드는 소드 에이스 카드예요. 이 카드를 보시면 구름 속에서 나온 손이 검을 높이 들고 있어요. 과거 두 분의 관계에서 매우 강렬하고 명확한 감정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 확고한 생각과 결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소드는 양날의 검이라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이별 과정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날카로운 말들이 오갔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진심이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평소에 감정에 솔직하고 직설적인 성향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나타난 카드는 완드 페이지 카드예요. 여기 보이죠? 지팡이 같은 완드를 들고 서 있는 젊은 모습이에요. 완드는 행동과 의지를 상징해요. 지금 상대방의 마음 상태를 보면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페이지는 시작하는 단계라 아직 미숙하고 확신이 서지 않은 상태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때로는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기도 하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는 못하는 상황인 거죠. 마치 전화를 걸려다가 다시 끊는 그런 마음 상태예요. 세 번째 카드는 정의 카드가 나왔어요. 카드 속에 균형 잡힌 저울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그 사람은 두 분의 관계를 매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어요.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아마 그 사람만의 기준으로 이별이 옳았는지 아니면 다시 시도해 볼 만한지를 따져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이 여러분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어요. 상대방 나름대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번째로 보게 된 카드는 완드 상번 카드예요. 이 카드를 보시면 사람이 멀리 바다를 바라보며 배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완드가 3개 나와 있어서 뭔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예요. 상대방의 미래 행동을 보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에게 연락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특히 자신의 일이 어느 정도 안정되거나 정리가 되고 나서 그런 행동을 할 것 같아요. 해외나 멀리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의 거리를 두고 있다가 다가올 수도 있어요. 마지막 5번째 카드는 소드 4번 카드예요. 카드 속에 사람이 누워서 쉬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벽에는 소드들이 걸려 있고요. 이는 지금 당분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조언이에요. 상대방도 여러분도 모두 충분한 휴식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급하게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황을 진정시키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갈등을 피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때예요. 전체적인 카드 흐름을 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처음과 마지막에 소드 카드가 나왔는데 이는 생각과 결정이 중요한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가운데 완드 카드 2개가 나온 건 행동과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고요. 과거의 강렬했던 감정에서 시작해서 현재의 망설임 그리고 미래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보여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만 그 사람만의 방식과 시간이 있다는 거죠. A 상황인 분들, 즉 아직 많이 기다리실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석 달 정도 후에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B 상황인 분들, 즉 이미 충분히 기다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먼저 가벼운 안부 정도는 물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무겁게 접근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해보세요. 어떤 경우든 지금은 여러분 자신의 일에 집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속도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헤어진 그 사람이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리딩을 해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과거 여러분과 그분의 관계가 어땠는지 보여줄 거고, 두 번째는 현재 그분의 상황,
세 번째는 그분의 내적 고민이나 어려움. 네 번째는 그분이 여러분에게 품고 있는 마음. 다섯 번째는 앞으로의 가능성과 최종 조언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펜타클 10번 카드예요. 이 카드를 보시면 대가족이 모여있는 평화로운 모습이 보여요. 3명의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있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환경이에요. 여러분과 그분의 과거 관계는 정말 완벽했던 것 같아요. 마치 가족처럼 편안하고 안정적이었고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어요. 물질적인 걱정도 없었고 정말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사이였을 거예요. 이 카드를 보게 된 시청자분들, 평소에 정이 많고 가족을 중시하는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니까 연애할 때도 진짜 진심으로 깊이 사랑하셨을 거예요. 두 번째 카드는 펜타클 2번 카드예요. 카드 속 인물이 2개의 동전 모양을 돌리면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현재 그분의 상황은 뭔가 2가지 사이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일과 여러분에 대한 생각 사이에서 아니면 새로운 관계와 과거에 대한 그리움 사이에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분은 현실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여러분 생각이 떠오르니까 집중이 잘 안 되는 상태예요. 마치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면서도 계속 카톡 확인하는 것처럼 뭔가에 집중하려고 해도 자꾸 딴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세 번째 카드는 소드 9번 카드가 나왔어요. 카드 속 인물이 침대에서 머리를 움켜쥐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보여요. 위에는 9개의 검이 걸려 있고요. 그분의 내적 고민은 정말 깊어요. 여러분과 헤어진 것에 대한 후회와 자책이 계속되고 있어요.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생각이 많고 혹시 자신이 잘못했던 건 아닌지 다르게 행동했다면 어땠을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특히 새벽이나 혼자 있을 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드라마 보다가도 여러분 생각나고 예전에 자주 가던 카페 지나갈 때도 마음이 아프고 그런 상태예요. 이런 마음의 고통이 지금 그분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네 번째 카드는 은둔자 카드예요. 한 노인이 등불을 들고 혼자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품고 있는 마음은 진짜 깊은 그리움이에요. 은둔자 카드는 홀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카드거든요. 그분은 지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과의 추억을 계속 곱씹고 있어요. 예전에 함께 찍은 사진들을 들여다보거나 여러분이 좋아했던 음악을 들으면서 그때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마치 보물을 간직하듯이 여러분과의 기억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요. 그분은 분명히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다만 먼저 연락하기에는 자존심이나 부끄러움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상태예요. 마지막 5번째 카드는 소드 퀸 카드예요. 날카로운 검을 들고 왕좌에 앉아있는 여왕의 모습이에요. 이 카드는 명확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의미해요. 최종 조언은 이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그리워하는 건 분명하지만 다시 만날지에 대해서는 이성적으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정에만 휩쓸리지 말고 차가운 머리로 판단해야 할 때예요. 그분도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마음으로는 다시 만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잘 될 수 있을지,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지는 않을지 그런 걸 따져보고 있어요. 전체적인 카드 흐름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펜타클 카드 2개가 나왔어요. 펜타클은 여기 보이는 동전 모양인데 현실과 물질을 상징해요. 그리고 세 번째와 다섯 번째에서는 소드 카드가 나왔어요. 이 검 모양이 소드인데 생각과 이성을 의미해요. 이는 여러분과 그분 사이의 현실적인 문제와 이성적인 판단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과거에는 물질적으로 안정적이고 완벽한 관계였지만 현재는 현실과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고 미래를 위해서는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예요. 마지막으로 상황별 조언을 드릴게요. A 상황인 분들, 즉 아직도 그분에 대한 마음을 놓지 못하고 다시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세요. 그분도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성급하게 연락하기보다는 자신을 더 발전시키는 시간으로 활용하세요.
D 상황인 분들, 즉 이미 정리하려고 마음먹었지만 그래도 궁금한 분들은 그분이 여러분을 그리워하는 건 맞지만 현실적인 장벽들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세요. C 상황인 분들, 즉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원하시는 분들은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은 간직하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어떤 길을 선택하시든 그 선택 자체가 여러분의 성장이 될 거예요. 오늘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요. 헤어진 그 사람이 나를 그리워하고 있을지 알아보는 리딩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과거 이별 당시의 상황을, 두 번째 카드는 현재 그 사람의 마음을, 세 번째 카드는 그리움의 장애물을, 네 번째 카드는 앞으로의 가능성을, 다섯 번째 카드는 최종 조언을 보여줄 거예요. 첫 번째 카드는 펜타클 페이지 카드예요. 카드를 보면 젊은 사람이 동전처럼 생긴 펜타클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에요. 이별 당시 그 사람은 사실 아직 사랑에 대해 미숙했던 것 같아요. 연애 경험이 많지 않았거나 진지한 관계보다는 가벼운 만남으로 생각했을 수 있어요. 이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평소에 상대방을 많이 배려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성향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사람은 연애보다는 자신의 일이나 현실적인 부분에 더 집중하고 있었어요. 마치 대학생이 연애보다 취업 준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두 번째 카드는 죽음 카드가 나왔어요. 카드에는 갑옷을 입은 기사가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현재 그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변화된 상태예요. 과거의 관계는 정말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죽음 카드는 실제 죽음이 아니라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그 사람은 지금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났거나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을 수도 있어요. 추석 연휴가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는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챕터가 시작된 거예요. 세 번째 카드는 소드 에이스 카드예요. 구름 속에서 손이 나와 검을 쥐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움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그 사람의 확고한 결심이에요. 검은 명확한 판단과 결정을 의미하거든요. 그 사람은 이미 이별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상태예요. 마치 다이어트를 결심한 사람이 치킨집 앞을 지나쳐가는 것처럼 의지가 확고해요. 혹시 연락이 와도 냉정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번째 카드는 마법사 카드예요. 카드 속 마법사가 하늘과 땅을 가리키며 네 가지 도구를 앞에 놓고 있어요.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면 그 사람은 새로운 관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창조해내고 있어요. 마법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카드거든요. 새로운 연인이나 새로운 환경에서 그 사람은 행복을 찾고 있어요. 마치 새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사람처럼 모든 면에서 잘 풀려가고 있어요. 지금보다 더 발전된 관계나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 카드는 소드 퀸 카드예요. 왕관을 쓴 여왕이 검을 들고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최종 조언은 명확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려는 시도보다는 여러분 자신의 삶에 집중하세요. 소드 퀸은 냉정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는 카드예요. 과거에 매달리기보다는 여러분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때예요. 상대방이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도 그에 맞춰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전체적인 카드 흐름을 보면 정말 명확해요. 과거의 미숙함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완전한 변화, 그리고 확고한 의지와 새로운 창조,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조언까지. 검이 두 번 나온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칼로 자르듯 명확하다는 뜻이에요. 감정보다는 이성이 앞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펜타클과 검의 조합은 현실적이면서도 냉정한 판단을 의미해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말씀드릴게요. A 상황인 분들, 즉 아직도 연락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 달 정도 더 기다려보세요. 그동안 새로운 취미나 만남에 집중해보세요.
비상황인 분들, 즉 이미 포기하려고 하신 분들은 그 마음이 맞을 것 같아요. 과감하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세요. C 상황인 분들, 즉 아직 확신이 서지 않으신 분들은 상대방의 SNS나 근황을 더 이상 확인하지 마세요. 여러분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건 여러분만의 소중한 여정이고 모든 순간에 의미가 있어요. 과거에 머물기보다는 더 밝은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라요. 헤어진 그 사람이 나를 그리워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리딩을 시작할게요. 첫 번째 카드는 과거 여러분과 그분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보여줄 거고, 두 번째 카드는 현재 그 사람의 마음 상태, 세 번째 카드는 그분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각, 네 번째 카드는 앞으로의 가능성, 다섯 번째 카드는 최종 메시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 소드 6번 카드가 나왔어요. 과거 여러분과 그분의 관계를 보여주는 카드예요. 이 카드를 보시면 배 한 척이 조용히 강을 건너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뱃사공이 승객들을 안전하게 강 건너편으로 인도해주고 있죠. 이는 여러분 둘 사이에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연스럽게 해결되면서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뜻이에요. 마치 태풍이 지나간 후 맑아진 하늘처럼 처음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평소에 차분하고 인내심이 강한 성향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갈등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죠. 두 번째 카드, 컵 페이지 카드예요. 현재 그분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카드인데요. 컵은 물처럼 생긴 잠 모양으로 감정과 마음을 의미해요. 페이지는 어린 소년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 손에 컵을 들고 물고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는 그분이 지금 여러분에 대한 순수한 마음이 생겼지만 아직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마치 소개팅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처럼 마음은 있지만 조심스럽고 미숙한 감정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다시 생겨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연락하기엔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카톡으로 연락하고 싶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망설이고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세 번째 카드, 여왕제 카드가 나왔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각을 보여주는 카드예요. 여왕제는 풍요로움과 모성적인 사랑을 상징하는 카드인데요. 카드 속에는 아름다운 여성이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주변에는 곡식과 꽃들이 가득하죠. 이는 그분이 여러분을 매우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바라보는 것처럼 따뜻하고 보호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꼈던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분에게 여러분은 단순히 연인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주는 특별한 존재였던 거예요. 벚꽃 필 때 설레는 봄 기운처럼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네 번째 카드, 교황 카드예요.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지는 카드인데요. 교황은 종교적인 지도자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손에는 십자가 모양의 지팡이를 들고 있고 앞에는 두 명의 신도가 무릎을 꿇고 있죠. 이는 그분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형식적이고 중재가 필요한 단계로 접어들 것이라는 뜻이에요. 혼자서는 쉽게 결정하기 어려워하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나 도움을 구하려고 할 거예요. 마치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난 반가움처럼 직접적인 접촉보다는 공식적인 자리나 공통의 지인을 통해 소식을 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한 달 정도 후에는 누군가를 통해 여러분에 대한 안부를 묻거나 SNS를 통해 간접적으로 관심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접근 방식을 택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카드, 소드 8번 카드예요. 최종 메시지를 전하는 카드인데요. 소드는 칼 모양으로 생각과 결정을 의미해요. 이 카드를 보시면 여성이 천으로 눈을 가리고 있고 주변에는 여러 개의 칼이 땅에 꽂혀 있어요. 하지만 그 천은 느슨하게 매어 있어서 언제든 풀 수 있는 상태예요. 이는 그분이 지금 스스로를 제약하고 있지만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분은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지만 스스로 연락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머뭇거리고 있어요.
마치 장마철 우중충한 날씨 같은 기분으로 답답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먼저 신호를 보낸다면 기꺼이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전체 카드의 흐름을 보면서 종합해 볼게요. 과거의 어려움을 잘 극복했던 관계에서 현재 그분은 순수한 마음이 다시 생겨났어요. 여러분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지만 형식적이고 신중한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해요. 하지만 스스로 제약을 두고 있는 상태라는 게 핵심이에요. 5장의 카드 중에서 감정을 나타내는 컵 카드가 하나, 생각을 의미하는 소드 카드가 3개나 나왔어요. 이는 그분이 지금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은 있지만 머리로는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죠. 구체적인 상황별 조언을 드릴게요. A 상황인 분들, 즉 아직 그 사람과 연락하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적인 접근보다는 공통의 지인을 통하거나 자연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보세요. 한 달 정도 후에는 생일이나 명절 같은 핑계로 가벼운 안부 인사를 해보시길 바래요. B 상황인 분들, 즉 이미 포기하려던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이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C 상황인 분들, 즉 확신이 서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일에 더 집중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답이 보일 거예요. 어떤 길을 선택하든 과거의 좋은 기억들은 그분 마음속에 소중하게 남아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예요.